아니 왜 2학년이 되었는데 다시 1학년 때로 되돌아간 것만 같죠? 1학년 초에 보였던 상동행동도 다시 보이고 첫날엔 1교시부터 3교시까지 내리 울더니 개학한 지 둘째 날부터 학교 가기 싫다 난리입니다. 이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녔기 때문에 나타나는 낯설음에 대한 일시적 증상일까요? 아니면 발달이 느리기 때문에 뒤늦게 나타나는 미치게 하는 7살일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ADHD 약의 부작용일까요? 요즘 봄 날씨가 한동안 요상했어요. 3월인데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갑자기 5월처럼 25도까지 올라가는가 하더니 그 다음날은 영하가 되는 요상한 날씨의 연속이었습니다. 집 앞의 꽃들도 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저마다 헷갈려 있는지 바로 옆에 나란히 있는 나무들인데도 꽃을 피운 나무도 있고 피우지 않은 나무도 있더라고요. 요즘 행운이의 마음이 이렇게 봄 날씨처럼 요상합니다. 행운이는 올해 2학년이 되었는데요. 1년 동안 학교에 적응했으니 2학년 때는 훨씬 빨리 적응하겠지? 라고 내심 기대했어요. 게다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언급했듯이 행운이는 1학년 때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행운이의 1학년은 그야말로 운수 대박 날들이었습니다. 좋은 할보 선생님과 사랑 가득하신 특수학급 선생님과 아이의 행동에 따뜻하지만 단단하게 훈육해주시는 담임 선생님, 거기에 행운이를 좋아하고 잘 챙겨주는 2명의 친구들까지 만나 행운이는 1학년을 무사히 잘 보냈습니다. 교실에선 결석한 친구들을 꼭 알아보고는 선생님께 왜 결석했는지, 아파서 못 왔는지, 여행 가서 못 왔는지를 꼭 체크해서 출석 체크를 담당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전 2학년 가면 더 잘할 줄 알았어요. 물론 2학년이 되면 다시 반이 바뀌니 낯선 아이들, 낯선 선생님을 만나죠. 하지만 같은 학교, 같은 패턴이라는 익숙함도 있잖아요. 게다가 행운이는 자립심이 강한 편이거든요. 1학기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보조 선생님이 함께 교실에 있는 것을 싫어했어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특수학급 선생님께서도 학급까지 잘 찾아오고 ADHD 약을 먹은 이후엔 착석도 감정 조절도 너무 잘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통합학급에 있을 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활보 선생님 없이 혼자 수업을 들어보기로 했었고요. 하지만 저의 기대는 개학 첫날부터 무너졌습니다. 행운이가 1교시부터 3교시까지 내리 울었거든요. 담임 선생님께서 활보 선생님을 부르셔서 9시 30분쯤부터는 계속 교실에 같이 계셨던 것 같은데도 3교시까지 진정이 안 되고 내리 울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둘째 날부터 바로 활보 선생님이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행운이가 학교 가기 싫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 대잔치를 시연하며 소리 지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저도 같이 아침 먹으려고 반찬을 꺼냈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엄마, 밥 준비 그만하지 못해요? 엄마가 밥 준비 안 하면 좋겠어요. 그만! 나 오늘 학교 안 가! 이러고 소리 지르고 갑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울고 그러더니 나와서 갑자기 엄마,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엄마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사과해야 하는데? 잘못했잖아요.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날 사랑한다는 말 취소해요. 한 번만 더 용서해봐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앞뒤 하나도 안 맞고 옆에서 쌍둥이 행복이는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겠다고 덩달아 불퉁불퉁. 정말 아침마다 무사히 학교 보내는 게 저의 새로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침엔 기분 좋게 눈을 뜨거든요. 눈 뜨자마자 노래 틀어놓고 체조인지 알 수 없는 춤을 춥니다. 그리고 아침도 본인이 메뉴 고르면 그대로 주고요. 의자에도 기분 좋게 앉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학교 안 가! 친구 싫어! 선생님 싫어! 엄마 미워! 이러면서 짜증을 부리다 결국에 울고 마무리가 됩니다. 나름 좋게 달래다가 그래도 학교 갈 시간이 오면 사람 마음이 초조해지잖아요. 그래, 학교 가기 싫을 수도 있지. 엄마도 학교 가기 싫었어. 그런데 너가 학교 안 가면 엄마 경찰한테 잡혀가. 그러니까 일단 학교 가고 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저 집에 갈래요 하고 말하고 돌아와. 알았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나라 초등학교 의무교육인 거 아시죠? 학교 계속 안 보내면 자택으로 조사 나옵니다. 그래서 정 가기 싫으면 선생님한테 집에 가겠다고 직접 말하고 오라고 한 거예요. 일단 학교에 가면 적응하고 잘 있더라고요. 물론 학교 가면서도 조용히 가진 않습니다. 집에서 도보로 5분, 길 하나 건너면 학교인데요.
가면서 길에서도 학교 가기 싫어! 엄마 미워를 소리 지르며 갑니다. 그게 소리가 좀 길게 간다, 크다 싶으면 행운이 이리 와! 하고 불러서 훈육하죠. 정말 학교가 너무 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이게 꼭 학교 가기 싫다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닌 듯 해서요. 학교 안 가는 날도 비슷한 시간에 다른 이유로 비슷한 텐트럼을 부리거든요. 문제는 시작 포인트가 없다는 거예요. 특정 상황에서 그런다면 그 상황을 피해보려고 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을 제법 잘하게 되니까 이제 하면 안 되는 말들이나 행복이를 탓하는 말들을 해요. 행복이 너 저리 가! 너 먹지 마! 행복이가 하늘나라로 가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이요. 제가 저에게 막말하는 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이한테 막말하는 건 안 참거든요. 아직 행복이가 장애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행운이가 다른 애들이랑 다르다는 건 아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진 못하거든요. 뭐든 행운이랑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거기에 행복이가 안 그래도 요즘 들어 자꾸 행운이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억울한 듯이 말하는 게 늘어서 더 그래요. 그래서 소아정신과 선생님께 행운이가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는 건 알지만 옆에 쌍둥이한테 화풀이를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생각하는 의자를 변형한 방법을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행운이가 논리에 안 맞는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대응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 혼자 진정할 시간을 주라고 하셨어요. 원래 생각하는 의자는 벽을 보고 앉아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운이는 가만히 앉아있는 건 힘드니까 자기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 방에 있는 동안 소리 지르고 하는 건 그냥 두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이가 폭발해서 더 크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정말로 자기가 지를 수 있는 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발을 쿵쿵 합니다. 엄마 미워!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반복하다가 결국 감정의 감당이 안 되니까 대성통곡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안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행운이한테 맞는 방법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짓을 치카하듯이 꼬박 하루에 평균 2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던 상동행동도 다시 나타나고 기존의 상동행동도 심해졌어요. 1학년 입학 이후에 말끝마다 미안해 소리를 추임새처럼 반복했었는데요. 당시에는 행운이가 미안해라고 말할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약 2달 정도 하다가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2학년이 되니까 계약한 지 2일째부터 바로 다시 미안해 라는 말을 뒤끝에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행운이는 말을 할 때 이렇게 얼굴 앞에서 손을 펄럭이는 상동행동이 있는데요. 이게 전보다 심해졌어요. 전엔 하루에 한 2-3번 정도 보였었는데 요즘은 거의 말할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눈을 마주치고 말하지 않으면 상동행동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듯해요. 이것도 의사 선생님께서 원래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변화에 민감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겪을 때는 힘들지만 겪고 나면 뭐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잘 하거든요. 생각보다 애 키우는 건 다 똑같이 힘들겠지라는 생각에 주변에서 좀 잘 참는다는 말도 많이 듣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올린다는 건 행운이가 최소 1달 이상은 저렇게 하고 있어서예요. 이게 새로운 적응의 문제인지 행운이 본연의 예민함의 특징이 바뀐 건지 헷갈리는 거죠. 쌍둥이 아들이 좀 바른 생활 어린이 타입이라서 비교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현재로선 행운이를 학교는 보내야 하니까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쓰고 있습니다. 채찍은 앞에서 말했던 경찰 출동하니까 일단 학교를 가라 라고 하고, 그리고 학교 안 갈 거면 너가 좋아하는 수영장도 가지 말라는 반협박이죠. 그리고 당근으로는 아이를 달래려고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체험학습일로 학교를 안 보내고 있습니다. 3월엔 1박 2일로 시골에 다녀왔고 4월에도 여행 계획을 잡아놨어요. 남편이 고등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에 쉬거든요. 여기에 5월 초에 학교 재랑 공휴일에 황금 연휴까지 끼어있죠. 행운이한테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학교 안 가도 되니까 그때까지 기분 좋게 가보자 라고 매일 설득하고 있어요. 행운이도 매일 확인하죠.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학교 안 가요. 이제 18방 더 자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도 이런 제가 발전한 건 듣고 있는 상담심리학 수업에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학습심리, 발달심리학, 상담이론 등을 들으면서 심리학 관련 책도 같이 보니까 행운이를 대하는 제 마음에 좀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생겼습니다. 실제로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어서 웃길 때도 많고요.
혹시 행운이의 이런 행동이 자아가 발달하고 있어서일까요? 보통 미치게 하는 7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행운이는 전에 언어센터 갔을 때 언어 발달이 2년 정도 늦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이 7살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적극 고려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요상한 봄날에도 꾸준한 양육으로 창조 가치를 만들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오늘도 해내셨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